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무탈하게 잘 지내셨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연우 신축년에 대해서 이제 신축년에 어떠한 해다 어떠한 기운이 각자의 우리 전해지겠다.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 각자 물론 다르게 전해지겠죠. 그러나 신축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기운이 이제 우리가 임한다 이런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일주별로 운에 대해서 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그 책의 181쪽을 참고하면서 세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조금 더 보충하는 그런 측면에서 원래 올해가 이제 신축년이면 근데 신축 이제 내년이죠. 신축년이니까 신축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히 살펴봐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축년이니까 천간의 신이라는 글자와 천간의 신금이라는 것이 이 토에 그죠 축토에 같이 임한다는 얘기죠. 그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세운에서 행운에서는 연운에서는 어떤 글자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냐면 행운에 오는 연운은 시기와 때를 중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운에는 어떤 글자를 천간과 지지를 볼 때 대운에서는 환경적이니까 그죠? 환경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월지에서 태어난 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지를 중시 여깁니다. 그죠? 지지 글자를 중시 여기지만 물론 천간과 이제 지지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지지를 더 중점적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연운에서는 어떻습니까? 때를 보는 거거든요. 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위에 천간의 글자를 중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축이라는 연에는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글자들은 이제 어떤 글자일까요? 물론 다 각각의 천간에 10개 글자가 있지만 각각에 다 봐야 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 내용이라 볼 때는 그냥 이거와 직접적인 관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너무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쉽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화는 항상 제가 위에다 그리죠. 목화토금수로 볼 때 금의 기운이 오면 지금 이 신금의 기운이죠. 금의 기운이 오면은 작용력이 있어. 작용력이 왕상휴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죠? 왕상휴수사의 개념으로 기운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작용하나? 어느 게 왕이 되나? 신금이 일단 금기가 오면 금기의 운이 오면은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금기이지 않습니까? 가장 반기는 글자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왕의 기운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금기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떡하요? 그러면 왕상이 됩니다. 왕상 수기가 생해주니까 금생수 그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왕상휴수사는 그러면 수사는 뭡니까? 수사는 자 먼저 그러면 이래 하고 나면 왕상하고 나면 그러면 쉬는 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토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내가 금이란 내가 이 토에 직접 생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계 이 기운을 빼나가는 거지 그냥. 그래서 볼 때는 여기서는 이게 휴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수사, 이 수가 되겠죠. 이게 이제 수가 되겠고 이게 사가 되겠죠. 주고 나누는 거. 응? 이
왕상 휴수사 수사 여기는 사 이런 개념이 맞을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수사가 지금 왕상휴 수사 이거 바뀌었나? 어쨌든 수사가 수사의 개념은 이 가두었다는 거고 가둘 수자 가두고 죽었다는 거거든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인데요. 자, 금기의 기운이 오면 그럼 금의 기운이 가장 내 사주 8글자 속에는 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진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왕성해지는 거는 이거다 수의 기운 생해주니까 그죠? 수의 기운을 하니 그럼 사주 속에 금과 수기가 내한테 어떠한 십성이든 간에 어떠한 별이든 간에 어떤 의미든 간에 길하든 흉하든 간에 이것들이 굉장히 왕성해진다 활발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글자들이 나한테 좋게 길한 작용을 한다면 나는 운이 좋은 해가 될 것이고 반대로 길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나한테는 뭔가 흉작용을 할 것이라는 거죠. 나한테 좋지 않은 기운으로 다가온다. 그럼 이 나머지들은 별 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 자 금기가 나한테서 많이 기운이 평소에 찬 기운이 조구적으로 찬 기운이 또 아니면 오행적으로 금의 기운이 많이 강한 사람이면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로서 그죠?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목이라는 얘기죠. 목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목에는 목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이제 가둬놓는 거죠. 내지는 완전 죽인다는 거고. 완전히 여기서는 작용력을 만약에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 볼 수 있는 간편하게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왕상휴수사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은. 그럼 결국은 따지고 보면 금수, 금의 기운에서 오면 금수가 내 글자 속에 내 사주 8글자 속에 오행 속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는 이거죠. 목화입니다. 목화. 목화가 어떻게 있느냐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더더욱이 지금 같은 경우는 신이라면 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목이에요. 내가 화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기가 있다면 금의 찬설이로 인해서 화의 기운을 뺏을 수 있겠지만 화기를 왕성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죠. 화기를 잡아두는 거죠. 그냥. 그러나 먹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잡아줘주는 거잖아. 이렇게 잡아줘주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자 우리가 만약에 금의 기운이 왔다. 그러면 금의 먹기는 간목도 있고 꿀목도 있겠지만 그래 중점적으로 볼 때는 금의 기운과 다시 말씀드리면 금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겠죠. 좀 더 정확하게 금수와 그래 좀 더 말씀드리면은 금수와 그죠? 오늘 생각하는 관계니까 왕상 관계니까 금수의 기운과 그 다음에 목의 기운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만 보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보는 거나. 금의 기운이 이게 우리 육신적으로 그죠? 비급이 될 수도 있고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재성이 될 수도 있고 관성, 인성이 될 수도 뭐라도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금수나 금생수하는 이 기운들은 내 사주 속에 글자가 없다라면 그 기운을 느끼게 할 것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느끼게 할 것이고 만약에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그 기운은 더 강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 누구 사주를 보든 그 오행을 적어봤을 때 그 오행의 금수의 작용을 더 활발히 하게 해줍니다. 기운은. 그럼 이에 대한 육신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확인. 그럼 길흉은 어떻습니까? 조호가 잘 맞으면 조호가 잘 맞다라면 오히려 이 운이 이 신금 이 신축년에는
조가 잘 맞다면 더 좋게 될 것이고, 조가 맞지 않으면은 흉작용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안 맞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게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는 뭡니까? 목이죠. 목은. 목도 신금에서,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게 다칠까, 이거죠. 자, 목에 의해서는, 금은, 자, 관으로, 육신적으로, 관. 그지? 관이지만 정관과 편관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정관은 제도적인 관이잖아. 정관은. 그죠? 잘 지켜주고. 만약에 가지치기 한다는 거고. 정도를 잘 가게끔 해주는 거지. 편관은, 어리랑 글자한테는 편관으로 나가거든요. 그걸 편관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편관으로 가면은 억지로 반thân 막말로 반thân 줘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을이라는 글자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다는 편관에 보면은, 그럼 편관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 자신의 몸에 대한 건강,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육신이 뭔지, 만약에 비급이라면 상당히 이 건강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론 일관별로 우리가 공부 삼아 할 때는 일관별로 신금이라는 것이 나한테 어떠한 육신의 별로 다가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우리 주위 분들이나 우리 가족들 누구 사진을 본다면 요거 세 가지만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전체적으로 보려고 공부하듯이 보려고 하면 굉장히 뭔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뭔가 포커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왕상수수사적인 개념에서 움직이는 글자들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년도에는 신축년에는 결국 금생수 한국과 을목이끔 포커스를 두고 그 글자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잘 있나 안 있나만 보면 내년도 한해 신수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관으로 따오면, 자, 만약에 특별히 이제 자 을목이 만약에 자신이라면 을목 일주면 관은 편관으로 따오하지 않습니까? 그럼 편관으로 따오면은 이 을목이란 것이 신강할 때와 신약할 때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신강, 신약한 것을 살펴보시면 될 테고, 신강하면 그 맷집으로 잘 넘어갈 수 있겠죠. 맷집이 좋으니까. 만약에 신약하면 상당히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자, 편관은 몸의 건강, 스트레스 이런 거 아닙니까? 사고도 대형 사고입니다, 편관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급일 때 그렇죠. 비급은 내 몸이니까 바로 내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상관으로 작용할 때 을목이, 그죠? 을목이 만약에 상관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일관은 병화일관이에요. 알지? 토일관이 되죠. 토일관, 양토일관. 만약에 무토일관은 그럼 여기 상관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수지수, 임수일관의 상관이 없어요. 헷갈리. 목이니까 수생목 하니까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가만히 이야기 안 해주면 알겠습니다. 자꾸 헷갈려. 이러면 이제 상관이 되지 않습니까? 상관이면 이제 기운이 또 달라지는 거죠. 아까 이 자기 주체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상관일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사고, 잦은 사고를 합니다. 사고. 그 다음에 관제구설이죠. 관제구설이 시작점이 된다. 그 만약에 임수일간에는 내년에는 주의해야 할 것은
특히 이 잦은 사고, 그다음에 관제 구설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 편제라면 편제에 속한다면 이게 편제가 되 목이 편제가 되려면 금기죠, 금기 맹신금이거든요. 신금이 이게 이제 편제가 된다면 결국 편제가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편제가 이렇게 좋지 않게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편제가 만약에 이게 편제라면 그럼 결국 신금 일간이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편제의 작용력은 일단 이제 건강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편제는 몸이 평소에 좋지 않았던 사람은 수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술될 수도 있다. 수술할 수도 있다. 또 편제적 욕심은 또 편제는 이 욕심에 의한 재물적 손실입니다. 근데 좋은 것들은 뭐 돈의 횡재수라고 하지만 급작스런 어떤 횡재의 반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쉽다고. 그 다음에 보면 안 좋은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편인으로 다가온다. 그 편인은 어떻습니까? 특히 질병이 질병에 노출된다. 상당히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라. 잦은 감기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건강관 특별히 을목이라는 글자가 편인에 해당되면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혹시 내가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뭐 급제이거나 효군일 때 그렇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거 볼 때 우리가 이제 바로 왕상수수사 개념적으로 또 좋지 않게 이제 이 4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중점적으로 딱 봐야 될 것은 이렇게 4가지만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원론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론은 신금을 일단은 신금을 놓고 신축이니까 내년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는데 4계절로 흘러가는데 봄은 임묘진이라고 정해져가 있습니다. 임묘진, 사오미, 여름은, 가을은 신역수, 해자축. 천간에 덮여져 있는 글자도 보면 지금 이미 신축은 우리가 12월달이 1월달이 신축이죠. 양력으로 1월달이 신축달이고 이건 음력으로 봄에 해당되고 여름에, 가을에, 겨울. 자, 이런 거 볼 때 위에 천간에 천수상 하는 글자도 보면 임, 개, 갑진, 을, 병, 정, 무기, 여기 내년도 다르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넘어가죠. 이것도 양력으로 내년도 2022년도 1월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글자들은 이 글자는 우리 개인 일주한테 물론 다가가는 게 육신적으로 다가가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 주인은 어떤 글자입니까? 내년도는 신의 글자잖아, 그죠? 내년도에는 신이라는 것도 신축이니까 내년도는 신축년이니까 신이라는 글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따지면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신이라는 글자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석은 우리가 통변할 때는 육신적으로 통변하고 물론 오인적으로도 표현합니다만 육신적으로 통변하면 그러면 보면 인묘지는 이거 보면 이제 목에 붙이잖아요. 목에 달아. 여름은 이제 화에 달아. 가을은 공기. 겨울은 수에 달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계절로 볼 때. 그러면은 1, 2, 3월 달에 오는 야 금하고의 관계는 목은 어떻습니까? 야는 재성이죠. 그죠? 봄은 재성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누구한테나 내년도에 월별로 오는 기운은 봄에는 재성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왕상휴수사를 말씀드렸잖아. 재성의 기운을 느끼게 하면 다시 여기서 반대되는 것까지, 그죠? 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또 여름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름은 신금에 대한 화는 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 관성에 대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성에 대한 기운. 자, 그 다음에 가을은 결국은 신금의 가을은 비겁의 기운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겨울에는 금생수 하니까 식상의 기운. 식상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왕상수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여기 지금 사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죠? 오행이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왕상휴수사로 볼 때는 가을의 금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금생수 하니까 왕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휴는 토가 휴니까 수사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가 되고 휴가 되고, 맞습니까? 사가 되죠. 바뀌었나요? 화가 싹 바뀐 맞아요. 바뀐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사. 요게 휴죠. 이게 휴입니까? 예, 사. 뭐 여하튼 뭐 수나 사나 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야들이 그렇고 야들이 묶인다는 거고, 묶여서 어떻게 이제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년도에 보면은 봄의 기운은 자, 결국 재성의 문제입니다. 재성의 문제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자, 자금의 흐름의 문제겠죠. 일단 재성은 재라는 것은 이 자금이죠. 재라는 것은 이 자금, 자본, 돈이잖아. 일단 돈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재성은 어떻습니까? 재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니까. 그럼 남자들한테는 재성은 부인이지 않습니까? 부인이니까 또 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가정에 또는 뭐 여자로 인해서 가정이나 부부 문제, 그 다음 여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건강 문제까지, 그죠? 건강 문제까지 주의를 해야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면에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것,
목의 이면에 있는 것은 또 어떤 겁니까? 토의 개념이에요. 토의 개념. 목의 이면에 있는 것은 토거든. 그 부분에도 이상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여름의 기후는 여름은 이제 관성의 기후니까 그 관성의 기후는 관성은 뭐 직장이죠. 직장, 그 다음에 남편, 뭐 남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 문제 특별히 그 다음에 뭐 관제수는 지금 여기서 관제수가 발달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이 뭐라 하노 돌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럼 이제 관제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새로이 관제수는 어디서 납니까? 식상에서 관제수가 발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발달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여기서는 관제수로 돌출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잘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히 여름에는 이런 쪽에 이제 욕심이 좀 과하면 욕심을 낮춰라. 욕심을 상당히 내려놓아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면 내년도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 가을의 기운들이 가장 왕성해진다. 비겁의 문제다. 비겁이 왕성해지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것, 이 기운의 비겁의 기운은 욕심이죠. 자기 욕심이 왕성해질 것이다. 그러면 자기 욕심이 왕성해지면 어떻습니까? 문제되는 것이 자금의 문제가 된다. 재성이니까. 자금의 문제, 또 여자 문제, 부인 문제니까 또 가정의 문제까지 되겠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비겁이라는 것이 뭐고 친구 동료잖아. 친구 동료. 이러한 주된 인연들로 인해서 이러한 곳에 그 이면에 있는 그러한 곳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누구로 이로 인하여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가을에는 특별히 자기 욕심을 완전히 내려놔라. 자, 그다음 겨울에 넘어갑니다. 겨울에는 식상이니까 식상이 왕상해서 식상이 활발해지니까 상당히 바쁘겠죠. 바쁘다. 일로 인해 바쁘다. 왔다 갔다 한다. 덕질이 있다는 떠났어. 일단은 많이 바쁘다. 상당히 바쁜 것이다. 그 다음에 굉장히 상당히 바쁘지만 자, 신금이란 글자는 이미 재의 흐름을 막아놨습니다. 그죠? 왕상해서 바쁘지만 그죠? 식상 분주하잖아요. 바쁘지만 재를 막아놨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식상에 대한 결과치는 기대만큼 절대적으로 안 나오겠죠. 그죠? 내년이 그러한 계절별 특별히 그건 안 된다. 누구라도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년에는 큰 결과를 기대치 말고 이런 얘기거든. 내가 바쁘더라도 그럼 아예 내가 좀 재물과 그 일에 대한 결과치와 연관 짓지 말고 내가 바쁘게 아예 살아가면 결과에 대한 인정을 내 결과만큼 그 기대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마음 편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식상에 관련된 거 그 문제는 결국은 뭐 여기서도 그 이면의 것도 봐야 되니까 볼 때는 자식 문제, 식상이 자식이니까 자식에 해당되는 분들은 여자잖아요. 여자들은 자식 문제 이런 이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잘못하면 구설수나 모함에 주의해야 된다. 특별히. 그다음 뭐 부부 갈등도 있었고
왜? 관을 극하니까. 우리 집 보는 거만 두 달씩 뭐 이래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 달씩 해갖고 뭐 주의해라 하는 거. 자, 천간에 이제 갖다 붙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 물론 내년에 전체적인 기운이 이렇다. 물론 일간적으로 자기 일간과 대비하면 됩니다. 자기 일간과 대비하면 일단은 이것이 신금이 내 일간이 무언가 어떤 별인가 그죠? 보시고 이것들이 또 어떻게 다가올 건지 야들은 야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야들은 그래 내년에는 내가 어떤 야가 어떤 일간 야가 어떤 육신인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살펴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요렇게 분류가 돼서 구분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내년에는 또 천간이라는 기운이 흐르는 세운에서 천간에 그러니까 때를 말하는 거니까 임계수는 그 다음에 갑을목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병정화, 무기토 이렇게 그러면 야는 임계수는 식상에 해당되죠. 특히 그죠? 식상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성에 해당되고. 재성에 해당되고. 화는 여기 볼 때 이제 관으로 해당되죠. 관성에 해당되고. 토는 인성에 해당되고. 그럼 아까 이 비금에 해당되죠. 그렇죠. 임계수는 다시 이제 식상으로 해당되고. 식상이다. 자, 그러면은 천간의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천간의 거는 자, 식상의 시기는 식상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상은 구설수, 손재수, 부부 갈등 이 발단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겨울에는 내년 겨울에는 이것이 발달되는데, 자 이게 이제 지금 구설수의 발단이 됐는데 지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발단이 시작된 거죠. 돌출되는 거라. 문제가 야기되는 거라. 실질적으로 내 옆에서 뭐 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설수 문제가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단이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기운이 오나는 거죠? 내년 초에 왔는 것이 그죠? 내년 초에 이 기운을 느끼면은 그게 언제 드러나나? 그 내년 한 해는 상당히 그 주의해야 될 것은 내년 초에는 결국은 내년 봄에는 따지고 보면 내년 봄부터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 이 식상의 것은 식상을 건드려서 손해보는 것들이죠. 그럼 식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상은 관제수에 발단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지지의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 현실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왔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재성적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재정적 문제의 흐름에는 이 느낌이 벌써 하루아침에 딱 뭐 무 자르듯이 그렇게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 재정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 재정적 문제는 언제 4, 5월 달에 이미 4, 5월 달부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가을에 가면 저기 문제가 저기 발단이 되는 거죠. 왜? 비겁을 통해서 재성이 억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통제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단. 그리고 조짐은 언제 온다? 이때 오는 거죠. 이런 기운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4, 5월달 좀 만약에 어떤 이와 비슷한 유사한 어떤 초짐이 느낌이 온다면 지금은 모르고 지나가겠죠. 그러나 가을에 가면
누군가로부터 친구, 직장 동료, 뭐 형제, 그죠? 내 주변인들로부터 인해서 새갑지도 않게 재물의 그런 현금의 유통의 흐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재를 받거나 또 내 것을 빼앗기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관의 문제도 많아요. 관의 문제는 바로 이제 이 관제수죠. 관제수가 발달되는 것도 식상에서 발달되지만 식상은 구설수, 그죠? 구설, 관제, 수 이제 발달되는데 관제수가 이제 6, 7월 달에 어떤 느낌이 있죠. 지금 내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되다. 그러면 그 느낌은 언제 온다? 가을 되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발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언제 몇 월 달에 무엇을 조심해라 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구분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 두 달로 오행성 묶어서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풀어볼 때는 이렇게 푸는 거죠. 우리 어디 보러 가면 저거 메모해가 오는 거 아니습니까? 뭐 몇 월 달에 뭐 조심하고 몇 월 달에 뭐 조심하라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 물론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푸는 게 있지만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겠죠. 그러나 명리적으로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특별히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습니까? 요게 이제 푸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공식. 이렇게 하면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 따지고 보면 뭐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면 언제 어떤 일들이 발단이 된다. 이미 그거는 조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조짐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바로 현실적으로 딱 나타난 건 아니거든. 분명히 조짐이 있거든요. 그럼 그 조짐은 언제 온다? 미리 온다는 거죠. 분명히 조짐은 내 머릿속에 노크를 땅땅 해줬는데 내가 알고 챙거리지 못했거나, 그죠? 알고 잠시 잊어버리거나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나가서 내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딱 당하면, 닥치면 아,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나한테 점지해 주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내년도의 원루는 물론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 것과 내 개인적 것은 아까 내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조금 전에도 전장에 말씀드렸지만 참고하셔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 살펴보시면 내년도에는 거의 뭐 완벽하게 푸실 수 있지 않나.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돼. 좋은 거는 흥한 거는 흥한 거고 그 흥함이 아까 왕상규수사처럼 그 흥함이 좋지 않게 다가오면 아주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봤듯이 참고하시면은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어디 뭐 다른 데 돈을 가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변에 그냥 뭐 돈을 받아서 되고 안 받아서도 되지만 자율적으로 주변에 좀 봉사하듯이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그런 실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전반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